한국인 10명 중 7명이 1년에 최소 5번은 산에 갑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에 오르러 가고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고 등산 후에 다같이 막걸리와 파전을 나눠 먹고,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등산에 진심인 걸까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라의 화랑들은 전국의 명산을 순례하며 국토종주를 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에 올라 심신을 단련했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반도 전역에는 9,000개의 성곽이 있었는데 그중 90%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은 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했고 위급할 때 피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산은 곧 생존의 공간이었죠. 지금부터 한국인들이 등산에 진심인 이유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금강산에 다녀온 사람들은 신선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존경했고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줬죠. 당시 사람들에게 금강산은 일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성취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죽기 전에 한 번은 금강산에 올라야 한다는 속설까지 있을 정도로 꼭 가보고 싶은 명승지 1위였습니다. 금강산 유람은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장비도 없던 시절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고 산속에서 길을 잃을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금강산을 찾는 것은 고되고 험난한 여정이었죠. 조선시대에도 금강산 도전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완주해야만 진짜 금강산을 다녀온 것으로 인정받았죠. 금강산에 다녀온 선비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유산기를 쓰고 시를 짓고 그림까지 그렸죠. 조선 최고의 화가 겸재정선도 금강산을 몇 번씩 오르며 그 유명한 금강전도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갔다 왔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었죠. 뭔가 남겨야 했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고 산행 후기를 SNS에 올리는 것과 똑같은 심리죠. 오늘날 한국인들이 백대명산 완등에 도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등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며 인정을 해줍니다. 100개의 산을 하나씩 오르면서 큰 성취감과 자존감을 기대하는 것이죠. 한국인들에게 등산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성취의 상징입니다. 백두대간 종주, 지리산 종주, 설악산 종주, 이러한 등산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놀랍게도 1500여 년 전 신라시대부터였습니다. 신라의 엘리트 청소년 집단이었던 화랑도가 바로 한국인 최초의 종주 산행족이었던 것이죠. 화랑들은 유호산수 무원부지라는 말을 남겼는데 산과 물을 찾아 논일돼 멀더라도 가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화랑들은 단순히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강산, 태백산, 대룡산, 팔공산, 지리산 등 전국의 명산을 순례했고 신라 전역을 넘나드는 국토 종주에 가까운 장거리 산행을 했습니다. 특히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바지산, 운문산, 대악산 일대는 화랑도의 대표적인 수련장이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들이 연이어져 있는 이 지역에서 화랑들은 심신을 단련했죠. 체력 단련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장거리 산행을 통해 체력과 인내심, 협동심, 국가관, 민족 정체성을 모두 길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주산행을 하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화랑들도 산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성장시켰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살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반도 전역에는 수천 개의 성곽이 있었는데 그중 90% 이상이 산성, 즉 산 위에 쌓은 성이었습니다. 산이라는 공간은 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했고 그 안에는 우물과 군창, 무기고 병영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마을을 버리고 백성들은 산성으로 피신했죠. 그래서 산은 곧 피난처이자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등산로는 조상들의 생존 루트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등산로가 옛 산성을 오르내리는 길과 겹치죠. 산에 오를 때 마음이 단단해지고 정상에 오르면 마치 뭔가 승리한 것 같은 기분. 그건 바로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생존의 길을 지금도 우리가 따라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을 둘러싼 성과 인왕산과 남산, 낙산, 북악산을 따라 이어진 약 18.6km의 성곽을 하루 종일 오르내리는 일정. 이게 바로 조선시대 백성들이 평생에 한 번은 꼭 도전해보고 싶어했던 한양조성 순성놀이입니다. 당시에 이건 누구나 꿈꾸는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선비들은 과거급제를 기원하며 상인들도 매출이 오르길 바라며 얘기를 돌았습니다. 산을 오르며 성곽을 한 바퀴 돌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산을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왔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더 잘 이뤄진다는 산신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순성놀이는 논일며 구경하는 것 중 최고로 여겨졌고 지방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도 한양의 명소를 직접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하루 만에 완주해야 효험이 있다고 믿었죠. 순성록 등 기록을 남기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기록하는 셈이죠. 지금도 새해 첫날이면 수만 명이 한 정상에서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빕니다. 평상시에도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 한라산 백록담에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오르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힘들게 산을 오르며 소원을 비는 그 마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산을 오르는 습관은 사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의 흔적입니다. 당시 선비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산행이나 유람은 대부분 해 뜨기 전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기록에서도 새벽부터 산을 올랐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그 시절엔 하루 종일 걷는 여정이라면 20에서 30km, 많게는 40km 이상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군사훈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인시에 식사를 하고 모시에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무더위를 피하고 먼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였죠. 새벽 산행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습관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산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도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힘내세요 한마디와 함께 간식과 물을 나눠 먹는 이런 모습 왜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바로 한국인의 정문화 때문입니다. 이 문화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포회인데요. 봄이 되면 경치가 좋은 산에 올라 사람들이 모여 앉아 두부나 고기를 넣고 국을 끓여서 나눠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시도 짓고 얘기도 나누고 술 한잔 곁들이며 풍류를 즐기는 유람의 자리였죠. 금강산, 관악산, 인왕산 등 명산 유람기에는 산행 중에 음식과 술을 나누며 경치를 감상하고 틀을 짓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등산 후에 막걸리와 파전으로 뒤풀이를 하는 것도 똑같은 마음이죠. 한국인에게 산은 나눔과 교류의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등산의 진심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새벽 등산, 동주, 인증샷, 소원빌기, 막걸리, 뒤풀이까지 이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인의 DNA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왜 등산을 하시나요? 댓글로 그 이유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롭고 유익한 아웃도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